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 거대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라르부트리에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중 가장 특별한 존재는 바로 라르브 드 루미에르였습니다. 라르브 드 루미에르는 마치 빛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체 발광하며 밤이 되면 숲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한 대상으로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무가 마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이 덕분에 마을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번영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나무 주변에 모여 축제를 열고 나무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탐욕스러운 외지 상인이 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트르 오베르였고 그는 라르브 드 루미에르를 어떻게든 손에 넣고자 마을에 온 것이었습니다. 비트르는 나무를 잘라내어 팔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비트르를 쫓아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비트르는 숲에 몰래 들어가 나무를 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에 휩싸였고 라르브 드 루미에르의 밝은 빛마저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는 결국 이상한 음성을 듣게 되었죠. 너의 탐욕이 너를 망치고 있다. 놀란 비트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그때 나무의 영혼이 그에게 겪은 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전 이 나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소녀의 간절한 눈물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불행을 경험했지만 그녀의 선한 마음 덕분에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환영을 마주한 비트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마법처럼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그 후 마을을 돕는데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비트르는 마을 사람들이 숲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나무가 계속해서 평화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 자원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라르브 드 루미에르는 더욱 밝은 빛을 내뿜으며 마을과 숲을 더욱 번영되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비트르의 변화를 받아들였고 그는 마을의 일원으로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몇 세기가 흘러도 빛의 나무 라르브 드 루미에르는 계속해서 전설 속에서 살아 숨쉬며 사람들에게 평화와 인재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계속해서 번영했고 숲속의 나무들은 마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비트르의 이야기는 경고와 회개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구석에 잭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작은 농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잭은 매일같이 할머니를 도와 밭에서도 가축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언제나 쪼들렸고 잭은 더 나은 삶을 꿈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잭은 마을 장터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는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에 특이한 마법의 지팡이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잡으면 주인에게 황금으로 바꿀 만한 힘을 준다고 했지요. 잭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자신과 할머니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그 지팡이를 찾아보리라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찬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부터 잭은 준비를 하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빽빽하고 길을 잃기 쉬웠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첫 이틀 동안 그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숲속을 헤매었습니다. 식량도 거의 떨어지고 이런 상태로는 계속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크기의 잔디밭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운데 확연히 보이는 한 자루의 지팡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팡이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 야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대한 곰이 잭을 막아서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잭은 두려웠지만 곰과 사투를 벌일 용기가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돌뿌리나 나뭇가지를 주워 곰을 향해 던지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마치 전쟁의 무용담처럼 간신히 상황을 모면하고 곰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지팡이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그 순간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쥐던 잭은 황금으로 변해가는 지팡이를 발견했습니다. 황금의 지팡이를 손에 넣은 잭은 마을로 돌아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가며 할머니와 함께 지팡이의 힘을 지역 사회에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잭을 존경했고 그는 마법의 지팡이를 이용해 마을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잭은 지팡이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자연 속의 소중한 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프랑스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를 보고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소년의 끈질긴 노력과 그가 얻어낸 결실은 인생의 가치 있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매일 밤 한 마법의 불빛이 반짝거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초록색 눈을 가진 작은 소녀 지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니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숲속에서 나비를 쫓고 신비로운 물웅덩이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펼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니가 살고 있는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밤이 되면 동쪽 언덕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오래전 사라진 용의 속삭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니는 그 소리가 그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환하게 비추던 날 지니는 용의 속삭임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니는 그녀의 친구인 푸른 길잡이 나비와 함께 모험을 떠났습니다. 나비는 언제나 지니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숲을 지나 언덕을 올라가자 지니는 오래된 성곽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성곽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신비로운 빛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니는 성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약간 두려웠지만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곽 안에는 거대한 회전 계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지니는 하늘 높이 닿는 탑에 도착했습니다. 탑의 꼭대기에는 많은 별들 속에서 빛나는 고대의 용이 있었습니다. 용은 지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인간, 아이야, 오래 기다렸다. 용이 말했습니다. 내가 마을의 전설을 완성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을 알고 있다. 나의 마지막 속삭임을 들어볼 텐가? 지니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은 긴 숨을 내쉰 후 4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빛의 속삭임 속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동화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는지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지니는 그 빛의 소리를 들으며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숙이 용의 속삭임은 그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야. 그 연결은 우리를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거야. 아침 해가 떠오를 때쯤 지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녀는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지니의 모험은 이렇게 온 마을과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야.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울창한 숲속에 로시라는 작은 팬더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호기심이 많고 항상 모험을 즐겼지만 그녀의 집은 숲 가장자리에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로시는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 신비롭게 번쩍였고 로시는 그 빛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니 로시는 어느새 자신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에 도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엔 곱고 맑은 물로 가득 찬 샘이 있었고 그 샘 위에는 작은 요정이 떠 있었습니다. 요정은 로시를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로시. 넌 용감한 팬더구나. 나의 이름은 세린네야. 이 샘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샘이란다. 로시는 눈을 크게 뜨고 세린느와 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짜 소원을 들어준다고? 세린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샘의 물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바라는 소원 하나만을 들어준단다. 로시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숲속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멋진 모험을 원했습니다. 이때 루시는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고개를 들고 세린느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 세린느는 환하게 웃으며 정말 멋진 소원이구나. 루시, 이제 너는 숲속에서의 모든 순간이 더 특별하고 아름다울 거야. 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루시는 마법의 샘으로부터 돌아와 매일매일 친구들과 더 가까운 울타리 없이 행복하게 놀며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전보다 더 여유로워졌고 숲속은 더욱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로시는 그 사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작은 팬더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무성한 숲 속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숲의 주인은 거대한 나무였고 그 위에는 작은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작고 연약했지만 그의 용기와 지혜는 전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숲에 전설적인 불사조가 찾아왔습니다. 불사조는 다가오는 겨울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위기는 다른 모든 동물들이 숲을 떠나야 할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숲의 동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넓은 초원을 찾아 떠날 준비를 했고 토끼들은 땅속 깊이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새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새는 숲의 중심에 서서 다른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쩌면 이곳을 떠나지 않아도 될지 몰라. 그러자 늙은 부엉이가 그 건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은 새야,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작은 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면 큰 나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 나무의 넓은 가지와 단단한 뿌리 아래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바람을 피하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거야. 동물들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새의 계획에 동의하였고 모든 동물들은 나무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불사조의 경고를 잊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마치 하나의 큰 가족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따뜻한 움막을 만들었고 새들은 단단한 둥지를 형성하였으며 모든 생명체는 서로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침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강한 눈보라와 차가운 바람이 숲을 뒤덮었지만 작은 새와 그의 친구들은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그 겨울은 숲의 동물들에게 하나의 시험이었고 그들은 작은 새의 지혜 덕분에 그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숲은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작은 새에게 감사했고 그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도 작은 새는 숲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의 용기와 지혜는 영원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새가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모두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프랑스의 어느 숲에서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